40, 50대 돌연사의 주범. 심근경색, 전신마비의 후유증을 남기는 뇌졸중. 그 뒤엔 고혈압이 있다. 돌이킬 수 없는 합병증을 가져오는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 아주 그러니까 치명적이고 대단히 심각한 그런 합병증이 다 고혈압 때문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세계 고혈압 인구 10억 명. 지금 당신의 혈관이 위험하다. 늦어요. 이미 발견하고서 조치하려고 그러면 늦다 이거죠. 이거 갑자기 돌연사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실 무섭기도 해요, 사실. 혈관 질환 사망률 1위. 소리 없이 다가와 당신의 삶을 뿌리째 뒤흔드는 죽음의 그림자 고혈압. 고혈압은 대단히 무서운 병이고 아주 비극적인 그런 종말을 맞게 되죠. 어떻게 하든지 고혈압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당신의 혈압은 안녕하십니까? 한창 손주 보는 낙으로 산다는 조항원 한명자 씨 부부. 남편은 20년, 한 씨는 이미 10여 년 넘게 고혈압을 앓고 있습니다. 잘 아프지도 않고 그랬거든. 이제 1년에 몸살이나 한두 번 하고 이래서 혈압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랐어. 이게 지식이 너무 없었지. 이게 미리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 지나놓고 가니까 아, 이걸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내가 조금 운동이라도 열심히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그게 때늦은 후회가 되는 거예요. 자식들 뒷바라지에 청춘을 다 바친 한명자 씨는 어느덧 5손자를 둔 할머니로 입에서 약이 떨어질 날 없는 나이가 됐습니다. 요게 지금 약들이에요. 요게 혈압약이야. 그리고 요거는 칼슘, 영양제, 요거는 또 심장에 대해서 나온 약이고 요건 당뇨약이고. 이게 뭐야, 다 약으로 살지. 이것만 해도 죽겠는데 너무 무릎도 안 좋지. 이러니까 진짜 나 노후에 그래서 서글프다는 소리가 그래서 그런 거야. 내 몸 아픈 게. 다행히 별다른 합병증 없이 약으로 관리를 잘하고는 있지만 노화와 함께 찾아온 고혈압은 영 달갑지가 않습니다. 혈압의 그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혈관이 이렇게 딱딱해지는 혈관의 경직이 문제가 되는데 그 혈관의 경직은 결국 노화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고 따라서 연령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혈압이 올라가는 변화가 일반적인 변화입니다. 우리 몸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운동하는 심장. 수축과 이완을 반복할 때마다 혈관엔 압력이 가해지게 되는데요. 수축기 혈압 120, 이완기 혈압 80을 정상 혈압으로 정의합니다. 수축기 혈압 140,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일 때 고혈압이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체 혈관의 노화와 함께 혈압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된다고 하는데요. 고혈압의 빈도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빈도가 급격히 증가됩니다. 예를 들어서 20대는 저희가 5% 미만이라고 그러지만 30, 40대 가면서 20%, 50, 60대 가면서 50%, 70대 가면 100%가 고혈압이 됩니다. 그거 봐도 과장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국민병이라 불릴 만큼 고혈압은 일상의 병이 돼 심각한 사회적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흔한 질병이 돼버린 고혈압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관리하고 있을까요? 거리로 나가 간단한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 나는 100명이 나 병 먹으러 갔는데? 2시간 동안 163명의 무작위 참여자를 상대로 조사를 한 결과 고혈압이 병이라는 인식은 높은 반면 고혈압이 가져오는 구체적 증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못된 인식과 오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보통 막 드라마에서 같은데 보면은 그냥 혈압 이러면서 막 이러잖아요. 증상은 그렇게 없을 것 같고 그냥 바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그냥? 고혈압은 뒷목 자꾸 부러지고 이러니까 뒷목이 뻑적지근하다고. 네. 고혈압이라는 게 증상이 없습니다. 우리 대개는 이제 머리가 아프다 뭐 이런 게 고혈압의 증상이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두통은 고혈압과는 상관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뭐 소리 없는 살인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야지 약을 잘 먹을 텐데 몸이 아프고 증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잊어버리고 살기가 쉽거든요. 발병 이후 7년 동안 꾸준히 혈압 관리를 하고 있는 한명자 씨. 그러나 일상에서 매 순간 변하는 혈압을 관리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혈압이 160에 80 정도 나왔거든요. 오늘 조금 긴장하시고 조금 아프시고 그래. 이러셔서 좀 높게 나온 것 같아요. 평소에는 한 130에 80 정도 나오시거든요. 그렇다면 노화와 함께 우리의 혈압을 변화시키는 위험 요소는 무엇일까요? 고혈압의 가장 기본적인 위험 요소는 첫 번째 가족력, 두 번째 생활 습관, 세 번째 시기 이런 것들이 위험 요소로 작용합니다. 짜게 먹는 습관 가장 위험하죠. 어린 시절부터 육식을 좋아하고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한다는 한명자 씨의 밥상. 하지만 고혈압을 앓고 있는 지금도 평생의 식습관을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슴슴해야 되는데 맛있게 주려고 그러니까 그걸 내 입에 간에 맞게끔 이렇게 간을 조금 쳤다가 또 한 번 더 쳤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잘 해서 갖다 놓으면 자꾸 끓이고 이러다 보면 데우고 이러다 보면 이렇게 간간해지더라 그게. 그러면서 아유 엄마 그전보다 엄마 입맛이 짜졌나 봐. 입맛이 변했나 봐. 이제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렇다면 소금은 혈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이 나트륨이라는 게 우리 몸에 축적이 되면은 우리 몸은 자꾸 물을 끌어들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리적으로 갈증을 느끼는 거지만 혈관 내에서는 나트륨 때문에 물이 자꾸 흡수가 돼서 혈액량이 굉장히 증가되죠. 그러므로 따라서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혈압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짜게 먹는 거는 혈압의 아주 근본 원인, 아주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장 중심의 음식 문화와 국물 문화로 인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소금 섭취량이 높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하루 소금 섭취 권장량 5g에 비해서도 2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많은 나트륨을 섭취한다든지 혹은 육류 중심의 식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트륨 섭취가 더 많아지죠. 그 다음에 칼로리도 높기 때문에 체중이 늘어나고 비만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혈압은 더욱더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식이 습관을 조절하지 않으면 혈압 자체의 그 발생도 막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고혈압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 치료나 관리에 있어서 약물 복용과 함께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관리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혈관의 노화나 동맥경화증으로 인해 혈관이 막히거나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혈압은 상승하게 되는데요. 고혈압의 악화로 심장혈관이 좁아져 가슴에 통증을 주는 협심증 진단을 받은 김대문 씨. 네, 우선 가슴이 좀 아파왔죠. 여기가 가슴이 아파왔고, 그 다음에 숨을 쉴 적에 좀 답답했고, 그 다음에 가끔 한 1초도 안 돼, 0. 몇 초에 숨이 딱 멈췄다가 오픈되는 그런 기분을 느꼈었고, 그러한 증상이 왔었죠. 김대문 씨의 심장 왼쪽과 오른쪽의 관상동맥은 이미 혈관이 좁아진 협심증 증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으로 특히 왼쪽 혈관은 심하게 좁아지고 석회와 침착까지 진행된 심각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증상이 거의 없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긴 탓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무엇보다 잘못된 사소한 식습관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소금 섭취는 저도 모르게 많이 하죠. 우선적으로 혀에서 자꾸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야만이 이제 음식 맛이 나니까 뭐 나도 모르게 아내 몰래 슬쩍 이제 소금을 갖다 더 뿌린다든가 뭐
뭐 삼겹살 굴 적에도 막 그냥 더 뿌린다든가 또 양념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뭐 고추장이나 된장을 찍어서 또 먹는다든가. 입원 다음 날 아침, 바로 좁아진 혈관을 확장해주는 스텐트 시술이 이루어졌습니다. 증상에 비해 그 정도가 심각했던 것입니다. 스텐트 시술이란 약물로 코팅된 금속성 그물망을 부풀려서 좁아진 혈관 부위에 삽입해 막힌 혈관을 열어주는 시술입니다. 시술 후 이전과 달리 넓어진 혈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시간여의 시술이 끝나고 김대문 씨와 가족들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얘기에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러다 말겠지 하는 동안 고혈압은 이미 그의 몸속에서 심각한 합병증으로 돌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통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렇게 심하다는 것은 저도 굉장히 충격받은 거예요. 통증이 많아야 되는데 통증이 전혀 뭐 그렇게 많이 없었으니까 그게 아주 심각하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협심증을 방치할 경우 심근경색으로 이어집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고혈압 환자의 경우 정상인에 비해 그 위험도가 무려 2배 이상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합니다. 잘 않으셨어요? 행복합니다. 오늘 오신 기분이 좋습니까? 네, 우리 뭐 오픈돼 갖고서 이제 확장돼 있다니까 이제 업그레이드가 기분이 업그레이드가 돼 갖고 자꾸 그냥 안 웃으려고 해도 스마일이 되네요. 아, 그러세요? 네. 좋은 일입니다. 네. 아직은 이제 이렇게 병원에 계시니까 잘 못 느끼시죠. 어쩌면 삶 전체를 바꿔놓았을지도 모르는 고혈압 합병증. 방치와 무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다시 저 외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증상이 없다 그래서 고혈압을 방치를 하시게 되면 중풍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돌연사 같은 그런 동맥경화성 질환으로 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특히 뇌출혈, 혈압이 높으면 뇌 안에서 출혈해서 중풍으로 출혈성 중풍, 출혈성 뇌졸중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맥경화가 진행하면서 심장병, 협심증, 그리고 심근경색증, 여러분 잘 아시는 돌연사 이런 거가 바로 고혈압을 방치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고혈압은 혈관계 질환으로 우리 몸에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단순히 혈압이 높다는 사실보다는 고혈압을 방치할 경우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고혈압 합병증을 살펴보면 전신마비, 반신불수를 일으키는 뇌혈관 질환, 망막출혈로 인한 시력 상실, 심혈관 질환, 평생 신장투석의 고통을 수반하는 만성 신부전증 등 고혈압은 온몸 구석구석 동맥혈관 질환과 함께 심각한 합병증을 가져옵니다. 평범한 직장인 49세 노정범 씨. 평소 운동을 통해 건강만은 자부하던 그였지만 불과 한 달 전 생각지도 못한 고혈압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170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혈압약을 안 드시고 있었고 혈압이 높다는 것도 잘 모르고 지내신 거예요, 지금까지.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고혈압으로 인해 뇌혈관이 파괴되어 뇌경색이 여러 차례 찾아온 뒤였습니다. 거기 뇌가 손상된 작은 혈관이 막. 63세 일반인에 비해 49세 노정범 씨의 뇌는 눈에 보일 정도로 뇌혈관에 손상을 입어 하얗게 변한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몸의 이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벌어진 일입니다. 나는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죠. 혈압에 대해서는 뭐 혈압이야 뭐 다들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높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은 했으면서도 혈압에 대한 관리는 안 했어요, 내가. 실제 고혈압을 가진 사람 중 30%만이 제대로 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할 만큼 고혈압에 대한 관리는 소홀하다고 합니다. 젊은 층으로 갈수록 그 관리 상태는 더욱 심각한데요.
건강에 대한 무관심과 막연한 자신감으로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젊은 시기에 오는 고혈압은 차후에 더욱 치명적인 합병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친구들과의 저녁을 즐긴다는 27세 취업준비생 김재훈 씨. 건강에 좋은 음식보다는 기름진 음식과 술을 자주 먹게 된다고 하는데요. 동료들이나 대학 친구들이나 선배님들하고 이렇게 먹고요. 먹을 때 취업과 관련돼서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으면 그런 걸 듣는 겸해서 이렇게. 김재훈 씨의 평소 수축기 혈압은 170. 자신의 혈압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 있지만 그 위험성이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직 뭐 2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아프다거나 힘든 거는 못 느끼겠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강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죠. 제 건강은 괜찮은 것 같아요. 병원을 찾아 몇 가지 검사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잘못된 생활 식습관에서 비롯된 비만, 그리고 160에 100이라는 높은 수치의 혈압 소견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젊은 나이에 혈압이 있는데 그 혈압이 아주 초기 단계가 아니고 상당히 진행된 단계에 혈압이 발견됐고 아직까지 뭐 증상을 봐서는 다른 심장이나 뇌, 콩팥 이런 데 손상이 갔을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조만간 생활 습관 교정이랑 또는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고혈압 2단계 이상의 심각한 상태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젊다는 이유로 자만했던 그의 몸이 그 대답을 해준 겁니다.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충격이죠. 아무래도 그렇게 건강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결과를 받으니까 당장 또 운동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운동이랑 식습관 조절을 한 다음에 제가 관리를 이제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젊음은 곧 건강함이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장년층 이상, 중장년층 이상, 노년층에서 생기는 고혈압보다는 젊은 층에서 생기는 고혈압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고혈압은 그 고혈압이라는 높은 혈압에 노출되어 있을 시간이 많지가 않죠. 그렇지만 젊은 시기에 20대, 30대에 생기는 고혈압은 높은 혈압이 10년, 20년, 30년 계속 노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젊은 시기에 생기는 고혈압이 나중에 더 많은 합병증을 가져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눈에 들어오는 게 부모들이 먹는 대로 따라 먹게 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어린 시절의 식습관, 생활 습관이 그대로 성인기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미 소아 청소년기에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에 노출되게 되는데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소아비만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98년과 2005년을 비교했을 때 우리 청소년들의 연령 대비 비만율이 현격한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특히 소아 청소년 비만은 성인 비만과 달리 비만 세포의 크기와 함께 그 개체수까지 증가한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로 인해 소아 청소년기에 이미 심각한 고혈압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는 위험이 높습니다. 비만 세포에서 나오는 그런 물질, 렙틴이라는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이 비만으로 인해서 혈당이 잘 조절이 안 되면서 생기는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몸에서 혈압을 높이는 물질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열 살 어린 나이에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은 이몽열 어린이. 부모님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즘 엄마는 홍열이의 식생활 관리에 부쩍 신경을 씁니다. 처음에 딱 듣는 순간 충격보다도 어이가 없죠. 충격은 둘째치고 이때가 잘못 들은 건가. 맞벌이로 아이들의 먹을거리와 식습관 관리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것 같은 미안함에 엄마는 아예 일도 그만뒀습니다. 누가 옆에서 자제를 하는 게 아니니까 지네들 먹고 싶은 양만큼 먹으니까
또 그만큼 또 그게 커지고 지금 그게 후회가 많이 되죠. 컴퓨터 오래 하지 마. 동갑내기 아이들에 비해 성장은 물론 비만도가 높은 홍렬이는 그 변화의 필요성이 시급해 보였습니다. 30분만 해. 우리 뚱뚱한 게 싫어? 네. 왜 싫어? 운동을 너무 뛰니까 힘들어서요. 아, 힘들어? 네. 뛰어다니면 힘들어? 네. 관리를 위해 꾸준히 병원을 찾는 홍렬이. 오늘 혈압은 130에 90, 다소 낮아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원인은 비만. 나이보다 월등한 키를 고려한다고 해도 체질량과 체중은 이미 정상치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소아비만의 특성상 고혈압의 원인인 비만을 잡는 것이 우선. 하지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거의 고혈압 초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약물 치료 없이 살을 먼저 빼는 쪽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요. 만약 그게 안 되면 혈압도 조절을 약으로 해야 될 수 있습니다. 홍렬이에게 내려진 당뇨와 고혈압 관리 처방은 운동과 식이 조절을 통한 비만 관리, 아주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성장기 아이들에게 비만 관리는 그저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아비만의 60 내지 70%가 성인 비만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비만의 합병증인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같은 것이 이미 소아기 시기부터 진행을 하기 때문에 소아 시기에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은 빨리 교정을 해줘야만 성인 시기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않게 됩니다. 고혈압성 협심증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았던 김대문 씨. 아침에 10시부터 시작을 하면은 약 6km, 보통적으로 1시간 반 정도 매일 하고 오후에는 자전거를 한 6km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김대문 씨의 생활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력 관리를 하고 무엇보다 식사 습관 교정에 열심입니다. 육류 섭취를 줄이고 저염분, 저열량식과 채소 위주의 식단이 자신을 고혈압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들레는 올라가서. 부추가 건강해서 그래요. 아니가 민들레는. 이게 다 민들레지. 부추가 건강해갖고 부추가 더 많은 것 같아. 식습관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신선한 야채인데요. 신선한 야채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있는 소금 성분을 대치를 시켜서 밖으로 빼주기 때문에 신선한 야채가 가장 식습관에서 중요한 고혈압을 관리하는 중요한 식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젠 순전히 실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짜게 먹고 몸을 혹사시킨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지금 많이 후회를 하고 있고, 이것을 극복해 나가려면 내 스스로가 이제 연구를 해야 되겠죠. 많이 운동과 이 식생활로 개선하고자 아마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자신을 좀 갖습니다. 건강한 몸이 건강한 삶을 만들 듯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것은 우리들의 건강이 허락할 때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우리들만의 특권입니다.